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문연대, 비문연대,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적폐연대에 불과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예,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선출됐죠. 전국 순회 경선에서 4전 전승이고요. 누적 득표율은 57%였습니다. 분명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세론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선에서도 이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가야 하는 게 이분의 과제겠죠? 문재인 캠프 송영길 총괄본부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해볼만 하다. 이게 이제 안희정 후보 생각이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 바람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결선 없이 확정이 됐네요. 네. 예, 어떤 부분이 통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우리 지지자들 또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상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검증되어 있는가, 또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보고 빨리빨리 본선 준비하라고 어제 확정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세론이라는 게 결국 경선에서는 통한 셈이에요. 꼭 대세론보다는 저는 도구론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도구론이요? 예, 지금 이 시대의 국민이 요구하는데 쓰임받는 도구이다. 즉 국민이 대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세고 그 대세들이 뽑아준 도구다. 문재인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국민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예, 촛불 집회에서 그랬었죠. 예.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단절된 청와대를 무너뜨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정부 총합 청사로 옮기는 대통령, 이런 바라는 그 열망을 누가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예? 문재인 후보가 도구로 선택받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당의 경쟁자들 중에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도구로. 네. 문제는 이제 본선에서도 그 도구로 확실하게 쓰임을 받느냐, 선택을 받느냐 이 부분일 텐데. 네. 국민의당은 이제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본선행을 예약해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지난번에 뉴스쇼에서 그러셨어요. 송영길 본부장께서. 네. 호남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낸 건 문재인의 보조 타이어격으로 격려해 주신 거다. 이 굉장히 이게 파장이 컸습니다. 이 발언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네. 아니 정권 교체 길을 가는데 예. 예비용으로 했다는 게 나는 좀 나쁜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의도와 달리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각은 여전히 변함 없으세요? 지금 그런데 상당히 지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예. 박지원 대표님이나 안철수 후보님이나 국민의당의 모습이 아직 불확실한 것 같아요. 연대론이냐 자강론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계속 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연대를 시도하는 흐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박지원 대표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 번 밝히긴 하셨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 당 자체가 아니라 그 지지자들을 지지자들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이게 무엇을 위한 정권 교체인가?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고 문재인 후보를 막기 위한 그런 반문연대라는 소위 그런 흐름 속에 편승한다면 보조 타이가 안 되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반문 연대의 흐름 속에 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반문연대 흐름을 지금 만들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적폐청산과 정권 교체 길인데 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연대 협력이 아니라 반대로 연대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상 그걸 염두에 둔 여러 가지 행보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보라면 보조 타이어도 안 된다 지금 그러셨어요? 아니 목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보조 타이어 같은 차 안에 식구인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다른 차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비문 혹은 반문 연대 이런 것을 꿈꾸면서 이른바 다른 진영, 보수 진영과 손을 잡는다면 이게 기계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쪽 지지자들을 흡수하려고 한다면 보조 타이어도 안 되는 것이다.
아니 꼭 그런 개념보다도 차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차량씩. 차가 달라지는 겁니까? 타이어가 다른 차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겠죠. 아니 그런데 이거는 경쟁 아닙니까? 본선에서 이제 경쟁하려면은 당연히 뭐 중도 흡수해야 되고 보수층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뜻이 맞으면은 찍어주십시오라고 호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구별 정립에서 같이 경쟁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경쟁 속에 협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와 인터뷰를 하신 게 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 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나온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합동 여론조사에서는 문 전 대표하고 안 전 대표 간의 양자 대결을 가정하고 질문했을 때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기는 걸로 이제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큰 이슈가 됐어요. 확인을 캠프에서도 하셨죠, 문 캠프에서도. 그 여론조사 유선전화 40%, 인터넷 조사 60%로 돼 있고 무선 전화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당 지지도가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40%를 넘잖아요. 예. 근데 거의 한 20%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예. 15 내지 20%가 적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20%, 예. 20%대로 나왔어요. 예. 그걸 보더라도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이런 조사하는 의도가 대단히 불순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 5명의 후보가 현재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는데 예. 각 정당에 다른 정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1대1 구도로 안철수, 문재인 개인 간의 뭐 호불호 이러한 여론조사는 뭔가 문재인 후보한테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러한 여론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소 포장 과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질소 포장 과자요? 이거 부풀어진 과자? 가보면 봉지를 뜯어보면 과자는 얼마 없고 질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를 띄워주려고 막 질소를 막 과자 봉지에 집어넣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띄워주려고 지금 질소를 막 투입하고 있다? 예. 그런데 그런 이제 봉지를 뜯어보면 질소는 날아갈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자꾸 이제 양자구도 1대1 프레임 얘기를 하는 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걸 텐데. 이 신문사의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것이죠. 그런 말씀. 이게 선관위 문제 제기를 지금 할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선관위 측에다가. 근데 실제로 이른바 뭐 비문, 반문 이런 흐름이 존재는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는데 이른바 텐트를 치고 이게 뭐 빅이 될지 스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텐트를 치고 그 안에다가 문재인 비호, 그러니까 비문 지지층을 끌어모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를 반대하는 연대라는 것은 옹색하기 이를 데 없고 이렇게 성공할 수 없는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할 수 없는 구도다. 문재인 후보 측의 송영길 총괄본부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문 후보가 확정이 된 후에 정의로운 통합 시대를 열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선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확실하게 읽히던데 그러려면은 이 경선 과정에서 상처받은 다른 후보들, 다른 지지자들을 어떻게 포용해 갈 건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 최성 후보 모두 같이 축하를 해줬고 또 별도 인터뷰를 통해서 결과를 승복하고 정권 교체 길에 힘을 합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예. 조만간 같이 또 회동이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만나세요, 세 분이? 저기 아무튼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 같이 했던 의원님들을 어제 저도 뭐 다 통화를 했습니다만 다 우리는 한 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대위를 구성할 때 그런 분들이 다 격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 선대위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 세 분이 다 다른 후보 세 분이 다 공직자신 분이어서 공식 직책을 맡으실 수는 없잖아요, 선대위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을 함께했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통합선대위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 캠프에서 일했던 의원들, 현역 의원들 이런 분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네네.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문재인 대표의 생각인 건가요?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공개적으로 좀 그 통합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는 건 어떻겠느냐, 뭐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수락연설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안희정 후보의 통합의 정신과 이재명 후보의 그런 열정과 또 최성 후보의 그런 자치분권의 의지, 이것들을 다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통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런 행보는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예, 예. 끝으로 짧게 이제 본선에 임하게 되는 각오랄까요?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너무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 어떤 지도자든지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구로 쓰임받겠다는 자세로. 지금 끊으려는데 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제 본선 과정에서는 혹독한 검증이, 경선보다 더 혹독한 검증들이 시작이 될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 뭐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뒤져서 안 나왔던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안 나와도 나올 때까지 더 뒤지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검증이 필요하다. 그것도 다 받아낼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다 TV 토론 같은 데서 질문하면 당연히 답변하고 해가야 되는데, 예, 저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좀 낯이 부끄러우지 않을까요? 그동안 이 수많은 최수실 적폐를 국정감사부터 계속 은폐하고 막아오는데 앞장서왔던 세력 아닙니까? 자신의 들보를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국민의당에서 그런 검증 요구한다면 예. 당연히 그에 대한 답변해갈 거고, 동시에 안철수 후보나 그 주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검증도 당당하게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도 확실하게 하겠다 준비 중이시군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다. 예, 본선에서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좋은 정책들도 많이 선보여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캠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바람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결선 없이 확정이 됐네요. 네. 예, 어떤 부분이 통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우리 지지자들 또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상대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검증되어 있는가, 또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보고 빨리빨리 본선 준비하라고 어제 확정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세론이라는 게 결국 경선에서는 통한 셈이에요. 꼭 대세론보다는 저는 도구론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도구론이요? 예, 지금 이 시대의 국민이 요구하는데 쓰임받는 도구이다, 즉 국민이 대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이 대세고 그 대세들이 뽑아준 도구다, 문재인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2항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국민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예, 촛불 집회에서 그랬었죠.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이 단절된 청와대를 무너뜨리고 만들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적폐청산과 정권 교체 길인데, 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연대 협력이 아니라 반대로 연대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상 그걸 염두에 둔 여러 가지 행보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보라면 보조 타이어도 안 된다, 지금 그러셨어요? 아니, 목적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보조 타이어 같은 차 안에 식구인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죠. 다른 차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비문 혹은 반문 연대 이런 것을 꿈꾸면서 이른바 다른 진영, 보수 진영과 손을 잡는다면, 이게 기계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쪽 지지자들을 흡수하려고 한다면 보조 타이어도 안 되는 것이다. 아니, 꼭 그런 개념보다 차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차량 차가 달라지는 겁니까?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문연대, 비문연대, 저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적폐연대에 불과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연대하겠습니다. 예,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선출됐죠. 전국 순회 경선에서 4전 전승이고요. 누적 득표율은 57%였습니다. 분명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세론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선에서도 이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가야 하는 게 이분의 과제겠죠. 문재인 캠프 송영길 총괄본부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면은 해볼만 하다. 이게 이제 안희정 후보 생각이기도 했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정부 총합청사로 옮기는 대통령. 이런 바라는 그 열망을 누가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예? 문재인 후보가 도구로 선택받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서는 당의 경쟁자들 중에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도구로. 네. 문제는 이제 본선에서도 그 도구로 확실하게 쓰임을 받느냐, 선택을 받느냐 이 부분일 텐데. 네. 국민의당은 이제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본선행을 예약해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지난번에 뉴스쇼에서 그러셨어요. 송영길 본부장께서. 네. 호남 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낸 건 문재인의 보조 타이어격으로 격려해 주신 거다. 이 굉장히 이게 파장이 컸습니다. 이 발언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네. 아니, 정권 교체 길을 가는데 예. 예비용으로 했다는 게 나는 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의도와 달리 오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각은 여전히 변함 없으세요? 지금 그런데 상당히 지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예. 박지원 대표님이나 안철수 후보님이나 국민의당의 모습이 아직 불확실한 것 같아요. 연대론이냐 자강론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허. 계속 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연대를 시도하는 흐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박지원 대표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 번 밝히긴 하셨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 당 자체가 아니라 그 지지자들을 지지자들.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이게 무엇을 위한 정권 교체인가? 문재인 후보를 견제하고 문재인 후보를 막기 위한 그런 반문연대라는 소위 그런 흐름 속에 편승한다면 보조 타이가 안 되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반문 연대의 흐름 속에 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반문연대 흐름을 지금